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이번 강좌는 레이어 패널에 대한 보충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좌에 제가 그 예제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것을 함께 오픈을 하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요. 오픈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 예제 설명 2번이라는 것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에 먼저 레이어 스타일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 효과를 이렇게 종이가 오려진 듯한 효과로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강좌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이 포토샵의 기본 예제 설명이 끝나고 기능적인 설명이 끝나면 제가 응용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강좌에서는 락에 관련된 네 가지 어떤 특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선택을 했을 때 확장 옵션에서 머지 다운, 머지 비지블이라든지 플라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그룹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것이 폴더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종이가 오려진 효과 글자 레이어와 그 다음에 가위가 그려져 있는 도형 레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벡터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도형 레이어, 그 다음에 이것이 글자 레이어고 이것이 이미지 레이어로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벡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글자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미지만 나타낼 수 있는 이 공간, 이 세 개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 종이가 오려진 효과란 글자 레이어와 가위를 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매번 할 때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오려진 효과라고 해서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하셔서 Shift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그룹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에다가 이름을 상단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상단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오류 글자 레이어, 즉 다시 말하면 벡터 레이어와 그 다음에 그 글자 레이어를 동시에 잡아서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가 상단 내용이라는 그룹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폴더 내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은 동시에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복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이 그림자와 그 다음에 어린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을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잡고 또 그림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하셔도 좋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셔도 좋습니다. 컨트롤 키는 불규칙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hift는 시작과 끝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면서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Shift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이미지라는 폴더 내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약간 계층적으로 한 단계 들어간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런 폴더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눈으로 확인하시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좀 편리한 기능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확장 폴더를 열 수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위로 나와 있는 기속이 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나와서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어린이 레이어에는 제가 바깥쪽으로 선을 선택을 했고요. 하얀 선을 이렇게 효과를 줬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적용된 효과를 저는 없애고 싶다. 그 다음에 또는 원본의 이미지를 없애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파시티와 필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린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fill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원본의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fill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불투명도만 조절하고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된 것은 불투명이 적용이 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원본에 한해서만 여러분은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fill입니다. 그에 반해서 opacity는 원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된 모든 값의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어의 내용이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하부에 있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opacity와 fill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했더니 이너 섀도우라고 해서 그림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종이가 오려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림자의 그 원본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fill 명령으로 빼내면 실제로 벽에서 뜯어져서 나온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ill이라는 것은 원래 원본의 불투명도만 조절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의 불투명도는 조절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부분에 의해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ll과 opacity의 부분은 이것은 레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남기고 원본만 삭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불투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opacity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된 모든 값들을 동시에 불투명하게 만드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간혹 보면 이렇게 종이가 오려진 효과 부분에서 이 그림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단 내용의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종이가 오려진 효과라고 나와 있는 T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FX의 확장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드랍 섀도우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상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 효과로 만들고 싶다. 즉 여러분 그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가짜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라는 말 자체가 가상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실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레이어 부분에 이펙트로 드랍 섀도우가 이렇게 가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건 또 메뉴가 안 보이니까 제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단에 크레이트 레이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진짜로 이 부분을 일반 레이어로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조금 전에 FX로 기속이 되어 있던 가상적인 효과가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떨어져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레이어 형태를 가상의 효과로 존재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상의 효과를 실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크레이트 레이어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알트 Z 키를 눌러서 되돌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키는 한 번만 가는데요. 컨트롤 알트 Z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레이트 레이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라이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빔 조절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는 분명히 하나만 조정하고 종이가 오려진 효과만 넣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다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 형태는 여러분 드랍 섀도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빈 모양을 줄 때 유저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주실 때는 이걸 반드시 해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그 Hide All 이펙트를 누르게 되면 효과가 다 사라지는 부분, 즉 저희는 종이만 클릭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 모든
그 이펙트가 다 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레이어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기능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어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습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번 강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